네, 안녕하세요. 닥터밍입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저탄고지 9개월 차고요. 앞에 적정 탄수화물 양을 찾기 위한 시행착오까지 포함한다면 1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사인 제가 저탄고지를 하는 이유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 인생 로망이었던 복근의 모양을 처음으로 보았다 입니다. 저는 비만은 아니었고 오히려 겉에서 보기에는 말랐다 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겉옷을 벗으면 뱃살이 좀 많은 편이어서 복부 내장 지방도 상당히 많은 편이었어요. 많은 남성분들이 몸짱이 되어 복근을 자랑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한 번쯤은 저런 복근 좀 가져보고 싶다 라는 그런 로망은 항상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날 때마다 PT를 신청하고 또 저칼로리 다이어트로 고구마, 닭가슴살, 샐러드 이렇게 풀떼기와 당만이 나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꾸준히 운동은 해왔었습니다. 그런 시기가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됐었는데 단 한 번도 제 복근의 모양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불과 8개월 만에 식단만으로 제 복근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이 사진처럼요. 지금은 훨씬 더 좋아졌지만 제가 이 복근을 보고 나서 자신감이 생겨서 바디 프로필을 신청을 했습니다. 완성본은 바디 프로필 촬영하고 사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때는 간헐적 단식이 엄청 인기를 끌어서 1일 1식을 시도해 보기도 했었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통해 우리의 체지방을 불태우려면 몸에 저장되어 있는 포도당과 글리코겐을 전부 다 소진을 해야지만 그제서야 이제 우리 몸은 지방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만 거른다면 약간 부족하고요. 하루에 1일 1식 정도를 하신다면 충분히 지방을 태울 수 있을 만큼의 단식 시간이 확보가 됩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허기에 지쳐가는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식사량이 부족해지니까 제 기초대사량이 확확 떨어지면서 손발이 차고 피곤함을 느끼는 날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제 본업에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섭취 열량과 소비 열량이 연관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이는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섭취 열량을 줄이면 그보다 더 큰 폭으로 소비 열량을 감소시킵니다. 이는 우리 몸의 핵심 기전인 항상성 때문인데요. 우리 몸이 항상 일정하게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듯이 체중 역시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 섭취 열량이 줄면 자연스레 소비 열량도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소식을 할 경우 기초 대사량이 줄어서 손발이 차고 피곤함을 느끼는 것이죠. 반면 저탄고지를 할 경우에 지방에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24시간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이것은 24시간 간헐적 단식을 진행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아침만 거르는 대략 16시간 정도의 간헐적 단식을 함께 진행해 준다면 체지방을 줄이는 데는 더없이 효과적인 것입니다. 저처럼 10년 동안이나 저칼로리 다이어트와 고강도 운동을 반복적으로 도전했지만 실패했던 사람도 저탄고지 식단 단 8개월 만에 복근을 볼 수 있었던 걸 보면 여러분도 충분히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생활의 활력이 늘어난다. 저탄고지를 하고 몸만 좋아지고 복근을 봤던 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평소 만성 피로증후군과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함께 앓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경험하였는데요. 이건 어떤 영양제 혹은 어떤 치료제로도 쉬이 해결되지가 못했습니다. 의사인 저도 이런데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더 속이 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피곤하기까지 하고 장까지 불편하다 보니 자꾸 짜증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저탄고지 1년 만에 저는 에너지가 뿜뿜 넘치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마인드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몸에 활력이 생기고 장 트러블도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예민한 부분들이 크게 해소가 되었고 타인에게 세심한 배려가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가장 좋았던 것은 저는 보통 음식을 먹게 되면 가스가 많이 차서 화장실에 거의 살다시피 했었는데 이게 개선이 되더라고요. 저처럼
과민성 대장증후군 혹은 만성피로증후군 이런 것들을 겪고 계신다면 저탄고지 한번 도전해보는 거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추천합니다. 그리고 또 저탄고지 하면 유제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버터에 장 트러블이 있으신 분들은 기버터를 드시면 이런 부분도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시작부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저탄고지 초반에는 몸이 지방을 소화하는데 적응이 많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설사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초기에는 오히려 장 트러블이라든가 설사, 여드름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몸이 지방을 대사하는 곳에 적응이 되어 가면 갈수록 많이 편해질 테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탄고지 하면 평생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중간중간 맛있는 음식들 못 먹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도 가끔씩 회식이나 친구들 만나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할 때가 있는데 컨디션이 나빠지는 게 확연히 느껴지기 때문에 오히려 저탄고지 식사를 더 좋아하게 됐어요. 세 번째, 인슐린 분비량과 염증을 낮춘다. 현대인의 가장 큰 건강 문제는 대사질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잘못 먹어서 생기는 병들인데요. 그 대부분의 대사질환들은 사실 인슐린 저항성에 의해서 인슐린 분비량이 늘다 보니 호르몬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 많습니다. 비만, 당뇨, 생리불순, 고혈압, 심지어 암까지 많은 병의 원인으로 인슐린 저항성과 만성염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탄고지 식사는 우리 몸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정제 탄수화물과 과당의 섭취량을 급격히 줄이기 때문에 염증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대사 질환의 원인이었던 인슐린 분비량도 줄일 수 있는 기적의 식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저탄고지는 활성산소 분비량도 낮추기 때문에 노화라든가 암 예방에 있어서도 더 탁월한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점을 잘 모르셨다면 오늘부터 저탄고지를 할 경우 활성산소의 분비량을 낮추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서 인슐린과 관련된 질환들을 개선할 수 있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고혈당 상태에서는 혈관에 수많은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혈당과 인슐린 분비량을 낮출 수 있는 식사를 하신다면 대사 기능에 있어서 더없이 큰 혜택이 될 것입니다. 사실 저탄고지의 혜택을 단 3가지로 압축해서 말씀드린다는 게 다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점이 너무나도 많았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1년 가까이 하면서 크게 느꼈던 3가지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 여러분의 다이어트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지방이 나쁘지 않다는 것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건강한 지방을 1년간 먹었더니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를 말씀드려 보고자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 영상을 통해 저탄고지에 관심이 생겼다면 그냥 관심으로 멈추지 마시고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 도전하셨다면 저탄고지를 하는 데 있어서는 공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고기를 많이 먹는다 라고 하면은 안 좋은 소리도 들을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마음에 동요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영양학적 공부도 많이 하는 것이 의지를 다잡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말에 따라 하시기보다는 여러분이 직접 공부하고 습득하여 몸에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